삐딱하게 예술 보기. 삐딱하게 예술 보기의 주인공 수혜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좀 재밌는 전시회? 네. 얘기해 주실 거죠? 근데 오늘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네. 재밌어요. 아, 그리고, 네. 제가 이번 소개해드릴 작가님의 인터뷰를 한 2시간가량을 하고 왔는데, 네. 정말 눈물이 나서 못 왜요? 듣겠는 게 너무 작업 이야기랑 살아오신 이야기를 듣는데, 네. 계속, 그러니까, 힘겹게 좀 작업을 해오신 듯한 느낌? 쉽진 않았구나.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좀 저도 반성도 많이 되고 좀 그런 네 인터뷰였습니다. 2시간이나 무려 인터뷰를 하고 오셨는데 원래 네. 작품을 보러 가기 전에는 그 작가에 대한 다른 정보 같은 건 없으셨나요? 얼마나 힘들게 작업을 하셨는지 이런 거 모르고 가신 거죠? 아, 네. 원래 제가 이 전시 제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 네, 포스코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노동식 작가님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려움이라는 전시를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제가 노동식 작가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07년도에 홍대 주변의 작가들이 모여서 약간 협동조합 느낌이에요. 옥션도 하고 네. 전시도 하고 그래서 같이 수익금을 가지고 또 다시 작가들이 그림 그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네네. 그런 스튜디오 유닛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주최하는 전시회 뒤풀이 때 잠깐 작가님을 만나고 네. 그 이후에 제가 지금 입주 작가로 있는 신당 창작 아케이드에 같은 입주 작가로 들어오게 되셔서 네. 좀 더 알게 됐는데 작가님이 워낙에 바쁘시고 전시도 많으셔서 자주 뵐 수는 없었는데 이번에 개인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한 2-3번 정도 본 사이지만 안면만 있는 사이? 네. 어떤 작업을 그동안 해왔고 어떻게 지내왔는지는 잘 모르는 그 정도의 사이. 그래서 이번에 전시도 배울 겸 작업 이야기도 들을 겸 네.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요. 네네.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되게 바쁘신 와중에 또 네. 미술관으로 직접 나와 주셔서 인터뷰를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는데 인터뷰 약속 시간을 네. 아침 9시로 9시에 만나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포스코 미술관, 네, 대치동에 있는 포스코 미술관에서.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네. 10시에 뵙자고 네. 했더니, 좋다고 약간 그것만 봐도 되게 부지런하신 그렇게 그러게요. 네, 보통 제가 생각한 시간대는 네. 1시, 2시? 네. 혹은 저녁? 네, 그럴 때였는데 아침에 뵙자고 해서 네. 좀 굉장히 놀랍고. 부지런하고 네, 굉장히 성실하신 네, 그런 작가분이신가 봐요. 노동식 작가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려움 포스코 미술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실 건데 네. 사진을 보내주신 걸 보니까 또 여기 저희 페이지에 올렸어요. 댓글에. 네네. 이게 모기 향인가요?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뭐지? 가려워? 뭘까? 했다가 이 사진을 네네. 보고 오늘 진짜 재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동안 노동식 작가님은 네. 솜을 이용한 작업을 주로 해서 주목을 받으셨는데요. 여기 모기향에 이렇게 연기처럼 올라가는 게 네, 보여요. 솜으로 작업하신 거거든요. 저는 화장실 가있습니다. 네, 그래서 솜이었군요. 솜으로 연기도 만드시고 구름 그리고 민들레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리고 주변에서 찾아보기 쉬운 익숙하고 친숙한 주제들을 가지고 작업을 해오셨는데, 이번에는 솜만이 아닌 좀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하여서, 네. 여름철에 모기와 거대한 모기향, 그리고 모기에 물린 손가락, 발가락, 얼굴, 이런 것까지 다 만나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전시 제목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려움인데요. 네. 실제로 발가락까지 묘사를 했나요? 네. 와. 그리고 제목이 네. 발가락에 물린 모기 자국의 제목이 물린 데 또 물기 이런 식으로 제목도 굉장히 공감 엄청 되게. 네네. 정말 그런데 정말
딱 전시장에 네. 들었으면 몸이 너무 간지러울 정도로 모기 때문에 혼자 막 약간 자동적으로 네. 팔이나 등을 긁게 되는데 네. 그 전시장에 있는 모기의 개수가 총 450마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네. 사실 그 전시장은 그냥 한 곳에 진짜 탁 크게 모기향 2개가 있고 전시장 전체로 모기가 다 날아다니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다예요. 이 전시, 네, 그래서 네네. 보기가 굉장히 편하시고 그냥 가볍게 보실 수 있는 전시인데, 그러니까 보통 뭐 전시장에 동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전시장의 동선은 모기를 피해 다니느라 약간 그런 느낌이, 네. 그러니까 약간 요리조리 이렇게 모기가 피해 반가운 다니는 존재는 아니죠. 거기다가 네. 전시까지 돼 있는데 그리고 450마리가 한 방에 들어 있는데 네. 피해 다녀야죠. 와. 그래서 약간 이거 딱 전시장에 딱 들어가시면 그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 윙윙 들어요. 뭐 이런 소리요? 네. 때려 잡고 싶겠다. 네. 막. 근데 너무 커서 또 징그럽고. 네, 그래서 이번 작가님의 전시장을 찾으시면 날씨는 춥지만 전시장에서는 약간 지난날의 여름의 추억,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던 그런 네, 추억을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 근데 아직도 모기가 있더라고요. 여름의 추억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아, 진짜요? 11월인데 아직도 모기가 있냐라고 막 말하는 주변 친구들도 봤고 저도 11월 초에 막 물려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네. 모기 전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작가님의 목소리로 전시 소개하는 거를 잠깐 인터뷰로 따왔는데 한번 직접 목소리가 어떠신지 네.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동식 작가가 직접 말해주는 전시 소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이번 전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번 전시는 다른 건 없고요. 일상생활에서 즐겨보는 목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수련을 갔는데 거기서 모기들한테 엄청 물린 적이 한 100방 이상 물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예전부터 많이 생각났었고 제가 또 솜으로 작업하니까 모기향을 주제로 한번 작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공간도 넓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미술관이라서 한번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모기는 항상 제 주변에 있고 다른 분들 많은 사람들 주변에 항상 모기가 있으니까 일상생활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작업을 그런 내용을 담아서 주제를 삼아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시장에 나온 모기의 총 개수요? 수는 450마리 정도인데 욕심 같아서는 한 1000마리도 만들고 싶은데 능력이 아주 시간적인 거나 뭐 다른 게 좀 많이 모자라서 진짜 더 채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람들 막 밟고 지나갈 정도로 근데 그렇게 못했죠. 제작 시간은 어떻게 되죠? 제작 시간은 한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 그러니까 딱 다른 거 단체점 중련하고 개인점만 준비한 게 한 4개월 되고 설치가 한 9일 됐죠. 더 많이 만들고 싶은죠. 그러니까 진짜 목이 이것만 봐도 진짜 막 가려울 정도 그런 느낌 받게끔 애들은 이제 꼬맹이 여자애들은 입구에서 막 울기도 하고 진짜 물릴까봐 울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느낌을 꽉 채가지고 사람들이 보자마자 징그러운 것도 있고 좀 혐오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그냥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전시에 대한 그 다른 작품 구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작품 구성은 몇 년 전부터 예전부터 미리 다 생각한 거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하기에는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올해 한 번 했으니까 몇 년 후에 또 해야겠죠. 개인전 준비할 때. 개인전 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한 3년 후쯤? 근데 그때는 이번부터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전의 추억인데 추억 속에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던 일일 겁니다. 주변에서 많이 여름에 특히
여름에 봤을 거예요. 지금 모기랑도 많이 관련된, 건데, 그때는 오히려 솜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요번에는 솜이 좀 덜 들어간 편이고,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노동식 작가의 목소리도 직접 네. 듣고 왔습니다. 설관이 진짜 어떠세요? 고생 많으셨네요. 아니, 저도 되게 좋았어요. 인터뷰하고, 네. 사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뭐 안면이 있거나 네. 친한 작가들한테는 사실 작업 얘기를 서로 잘 안 하거든요. 무디가 근데 조금 약간. 네, 이 기회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를 많이 물어볼 수 있어서 네. 네, 약간 인터뷰어와 인터뷰 하시는 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취재? 그런 느낌으로 해서 재밌게 해오셔서 그런지 또 재밌게 들리네요. 아, 재밌었어요. 정말요? 솜으로 작업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울기도 하는군요. 네, 아이들은 작가님이 역시. 원래 그 작업의 주제를 좀 막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주변, 가까이, 어.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네. 뭐, 길에 지나가다가 본 민들레, 이런 식으로 작업 주제를 잡으셔서 굉장히 편하게 보고 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작업들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목이라서 막 엄청 편하게 보진 못할 것 같지만 공감은 많이 될 것 같아요. 물린데 또 물리는 거, 뭐 이런 거, 발가락, 네. 손가락. 모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두림 팩토리님 댁에도 아직 모기가 있다고 하네요. 핑플님도 어제 모기 소리 때문에 잠을 깼다고. 와, 모기가 진화했나 봐요. 어떻게 아직까지 있죠? 시생님께서는 포스코 미술관 기획 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려움 전시회 안내 하시면서 또 올려주셨습니다. 시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포스코 미술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가면 되는지 또 알려주셔야죠. 네. 그 포스코 미술관은 가는 길이 굉장히 쉬운데요. 네. 설릉역이나 삼성역 그 2호선에서 가실 수 있는데 저는 그 설릉역이 좀 가까워서 네네. 설릉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쭉 직진하시면 포스코 건물이 나와요. 네. 거기서 끝. 그냥 한 5분 정도 걸으시면 돼요. 네네. 설릉역 1번 출구에서. 그리고 삼성역에서도 가실 수 있는데 삼성역 4번 출구에 나오셔서 쭉 대치동 방면으로 직진하시면 또 포스코 건물이 있는데 제가 지도상 봤을 때 삼성역보다 설릉역이 조금 더 가깝더라고요. 걸어서 가기에는. 그래서 설릉역에서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그 미술관 가는 길이 네. 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미술관에 대한 약간 기대감이 좀 있긴 한데 이번에 포스코 미술관 가는 길은 정말 예전에 간송미술관이나 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나 에르메스 가는 길하고는 조금 또 다른 그 테헤란로에 네. 고층 빌딩이 막 있는 네. 그런 곳을 그냥 진짜 쭉 직진해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큰 건물이 주는 위압감 이런 것도 좀 받으면서 네. 그러니까 10시쯤 되니까 직장인들이 모두 출근하고 길에는 사람이 없는 그 삭막함 네.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그 포스코 미술관에 대한 그 기대감 그리고 작가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미술관에 갔는데 그 포스코 미술관으로 찾아가서 입구에 보면 그 프랭크 스텔라라는 아마벨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 이 작품이 굉장히 그 약간 저 개인적으로 추억에 돋는 작품인 게 대학교 1학년 때 그 큐레이터 수업으로 도시환경조형물 1% 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걸 공부하러 포스코 미술관에 가서 프랭크 스텔라의 아마벨이라는 작품을 봤는데 네. 이 작품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그 도시조형 환경물 1% 법이라는 것이 그 약간 그 예술에 후원한다는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을 짓는 금액의 1%를 그 조각품이라든지 예술품을 사는 네네. 그 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법을 폐지하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네. 그 포스코가 포항제철일 때 그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미국 작가 프랭크 스텔라에게 주문을 한 작품인데 네. 이 작품을 위해서 한국을 수차례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포항제철 회사 이미지에 맞는 작품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높이 뭐 9m, 30톤의 그 거대한 조각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이 아마벨이라는 그 제목이 그 자기 친구의 비행기 사고로 죽은 친구의 딸을 기억하면서 네. 그 비행기의 잔해로 이렇게 만든 작품이라고 해요. 네. 그거를 통해서 약간 물질 문명 사이가 만들어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 단지 그 포항제철 간부들 사이에서 네네. 이게 너무 흉물스럽다라는 이유로 2년 만에 철거가 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예술을 그냥 예술로 봐주시지. 네, 그거 근데 이것도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연관돼 있었던 게 그걸 제안했던 처음에 이 작품을 제안했던 회장은 네. 정말 예술적이다,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새 간부 체제로 회장이 바뀌면서 네. 너무 흉물스럽다, 그 뭐 고철 덩어리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철거하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근데 막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하고 막 그래서 철거하지 말자. 네. 그래서 그 포스코에서 어떻게 했냐면 네. 그 앞에 꽃을 심고 네. 그 아마벨이라는 작품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심었어요. 아, 그 자리에 그 그래서 대신 두 대? 가리고? 네, 가리자. 흉물스러우니까. 그래서 지금도 가니까 이렇게 나무 사이로 그 아마벨이라는 작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약간 우리나라의 그 작품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좀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데 약간 그거를 공부했던 작업이 포스코 네. 미술관에 그 딱 입구에 서 있고 네. 이제 포스코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면 로비 중앙에 굉장히 큰 수족관이 있어요. 원통으로 된. 그래서 그 안에 막 열대어도 다니고 네네. 그리고 왼쪽으로는 그 포항제철의 그 창립자 분의 조각 작품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서는 백남준의 미디어 아트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야지 포스코 미술관이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포스코의 기업의 느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좀 미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근데 약간 그 아마벨은 조금 네. 투자를 하긴 하지만 또 아쉬운 점도 약간, 있는 네, 그런 점도 있는 그런 미술관인데 일단 노동식 작가님의 개인전은 12월 10일까지 열리고 있고요. 네, 다음 달까지 쭉 보실 수 있겠네요. 10일이면 화요일인가요? 잘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말에도 볼 수 있네요. 네, 근데 일요일에는 휴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관람료는 무료 입장이고, 네. 이 포스코 미술관에 가시면 2층에 가시면, 네. 네, 노동식 작가님의 작업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강남에 계시는 분들은 또 특히 선릉, 삼성 이쪽은 회사가 또 많기 때문에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은 점심시간 이용해서라도 네, 또 더군다나 가셔도- 무료니까 네, 가셔가지고 구경하고 오시는 것도 좋겠어요. 네. 모기에 대한 얼마나 또 공감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모기 450마리를 직접 보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 작가님에게 신청곡을 좀 받았거든요. 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냐? 네, 네. 그래서 신청곡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작가님의 작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은 뭐였나요? 신청곡은 이승환의 비추어줘라는 곡인데 네. 이승환 1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노래인데 그래서 이 신청곡의 이유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네. 그냥 뭐 옛날 노래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막 삼수 때 많이 들었던 노래라고 하시더라고요. 추억을 떠올려주는 네. 이승환의 비추어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어요. 전시장에 가지 않아도 네. 작가님이 신청해준, 노동식 작가가 신청해준 노래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노래 떠올리게 너무 되네요. 좋아요. 좋네요. 그러게요. 네. 잔잔하고 네. 모기한 조금 어울리진 않지만 네, 좋습니다. 그래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다는 노동식 작가의 얘기 계속 또 해주시죠. 네. 그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전시의 주제 그리고 재료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간단히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네네. 넘어갈 텐데요. 그 모기를 주제로 잡았던 이유가 아까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렸을 때 수련회 가서 막 네. 100방 정도 물렸던 그런 추억, 그 간지러운 추억 네. 하고 그리고 지금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실 때 모기가 굉장히 많으시대요. 그 컨테이너 박스 그 용인에 있는 네.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여러 명이서 같이 작업을 하시는데 진짜 겨울 빼고는 항상 모기가 굉장히 많아서 네네. 정말 일회용 온몸을 다 감싸는 하얀색 작업복을 입지 않으면 모기가 다 막 물릴 정도로 모기가 많으시대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런 주변에 진짜 어렸을 때의 추억과 주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기들을 주제로 잡고 작업을 하셨는데 모기를 만들 때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봤더니 네. 모기 모양 형태를 먼저 흙으로 작업을 하신 다음에 네. 이걸 실리콘으로 떠서 비누 만들기 하실 때 혹시 실리콘으로 이렇게 뜨는 거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네, 실리콘으로 이렇게 몰드 가다를 떠서 네네네. 네, 그 안에다가 무발포 우레탄을 이렇게 부으면 네. 1분 안에 굳는데 모기 모양으로 그대로 나온대요. 그래서 450개를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데 네. 이걸 계속 찍어내다 보면 몰드 실리콘이 뜯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깔끔하게 모기가 떠지는 게 아니라 주변이 막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나고 모기 몸에 상처 나는. 네. 맞아요. 초콜릿 이렇게 떼어낼 때 보면. 네. 그래서 틀어지듯이. 그거를 다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조 작업으로 도와주는 학생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쭈루룩 앉아서 간해수공업처럼 모기 몸을 다 앉아서 다듬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모기향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을 우선 모기향 모양으로 깎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핸디코트를 발라서 면을 잡은 다음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전문 용어여서. 그 다음에 또 우레탄을 발라서 단단하게 하고 그 위에 이제 작가님의 주 작업 재료 솜을 또 초록색으로 염색을 한 다음에 입힌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진짜 같아요. 네, 정말 리얼해요. 리얼해요. 모기 향. 그리고 그 안에 불이 나올 것 같아. 불도 이렇게 여기 보여요. 조명이 있어서 연기도 리얼하고. 네네. 그리고 전시장에 보면 모기가 많은 것도 되게 인상적이고 막 그렇지만 모기 그림자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조명을 받은 네. 그림자가 막 어른어른 이렇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약간 그림자가 더 무서울 정도로 저는 위에 달려 있으니까 좀 네네네. 까맣게 보이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모기의 몸체는 무발포 우레탄으로 이렇게 다듬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모기의 다리들은 철로 이렇게 용접을 해서 다 네. 일일이 다 작업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가 서 있을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이 작업 총 개월 수가 네. 4개월 정도 걸렸고 네. 보조 작업하는 친구들이 한 4-5명이 같이 이제 붙어서 작업을 해야 이 정도의 크기의 작업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직접 가셔서 좀 모기와 모기향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독특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림 보는 것도 좋지만 모기를 보러 가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남자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곤충 좋아하는 애들이. 제가 갔을 때 네.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이제 입시를 막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미술관을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같이 네.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막 와서 막 사진 찍고 근데 막 좀 버릇없는 애들은 막 발로 모기를 치기도 하고 아이고. 그래서 막 작가님이 화는 못 내시고 그 자리에 와 있었는데 화는 못 내시고 막 네. 삭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출가님이 보내준 네. 또 이렇게 모기 전시 사진들도 쭉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얘기 들으시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의 사진도 네, 같이. 함께 올라와 있어요. 되게 손밖에 네. 보이세요. 네, 작가님 굉장히 좋으세요. 수줍게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탁 모으고 모기 앞에 서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아, 원래 이렇게 사진도 보통 네. 찍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약간 얼굴 나가는 거 네,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좋다고 그러시면서 2번이나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 2장이구나. 네. 어디서 찍을까 하다가. 모기 앞에서 네. 본인의 거기 모기 앞에서. 앞에서 네. 찍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2시간 정도 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네. 사실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제가 그 처음에 작업실 이야기부터 미술은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작업은 어떻게 꾸준히 하게 됐는지 하면서 힘든 점 이런 걸 쭉 다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세세하게 막 월세는 얼마였는데 얼마를 내고 네. 막 이런 것들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선생님 이런 거 다 얘기해도 돼요? 그랬더니 뭐 왜 안 되냐고. 되게 쿨하신데요? 쿨하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작업실은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고요. 네. 지금 그곳에 있는 작업실에 5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실이 총 45평 정도 되고 앞마당 뒷마당 원래 이렇게 설치 작업하시는 분들은 마당에서 아, 작업을- 공간이 넓어야 되구나. 네. 왜냐면 갈고 이러면 먼지가 많이 날고 그래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마당 뒷마당이 크게 있다고 하시고 그 옆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해서 그곳에서 자고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해 두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업실은 새로 지은 창고 컨테이너 판넬인데 뭐 원래는 월세가 80이었는데 100이었는데 80으로 깎아서 4명이서 같이 네네.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명씩 결혼을 하면서 빠져나가고 뭐 한 명은 일이 있어서 빠져나가고 하다가 지금은 2분이서 그 작업실을 쓰고 있는데 네. 좀 월세가 부담이 되신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작가님이 좀 이름도 있으시고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나름. 네. 그래서 저는 혼자 작업실을 쓰시고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으실 줄 알았는데 계속 그 작업실 비와 생활비 하시느라 좀 빠듯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는데 그 인터뷰 한 날이 그날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청소하는 날이었구나. 네. 네. 1.5톤 트럭을 불러서 쓰레기를 한꺼번에 버리는데 그러면 뭐 한 차 한 대에 꽉 차서 쓰레기가 나간다고 해요. 전시 준비했던 거 그리고 뭐 전시하고 가지고 온 것들 해서 네 그렇게 들고 뭐 굉장히 상세하게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전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약 금액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약 2,5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전시 설치를 하는 것 자체가요? 제작하고 만들고 네네. 그게 뭐 4개월 동안 그 같이 보조 작업을 해주는 학생들한테 밥값만 해도 정말 4명을 또 이렇게 네 점심 저녁 그리고 뭐 월급 아르바이트 비용도 줘야 되니까 그런 비용 재료비 그런 것들이 만만치 않다고 그러면서 원래 빚을 2년 전에 다 탕감을 했는데 빚을 졌다가 네, 이번 전시하면서 또 빚을 졌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시면서 제가 미술은 어떻게 하게 됐는지 또 물어봤는데 뭐 집에서 맨날 그림 그리고 어렸을 때 만화 같은 거 그리다가 고등학교 때 석고대생을 하는데 네. 남들보다 좀 그래도 잘 그리니까 되게 그냥
쿨하세요. 뭔가 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뭐 막 얘기할 때 사실 막 자기의 그거를 무용담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되게 쿨하게 툭툭 던지듯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미술을 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그럼 미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한테 물었고 그래서 미술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입시를 준비를 했는데 네. 처음에는 그 디자인과를 들어가셨다고 해요. 그 지방에 있는 산업대 디자인과를 들어갔는데 네. 매일 술 먹고 그때가 한창 또 나이가 있으시니까 데모도 하고 뭐 하숙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그러고 있다가 그날도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고 네. 막 하숙집에 들어가 있는데 방 입구에 신발이 2개가 있더래요. 여자 신발, 네. 남자 신발. 그래서 내가 하도 집에 안 들어오니까 방이 아줌마가 다른 사람에게 줬나 네. 생각을 하고 H 하고 딱 문을 열었는데 어머니하고 둘째 형이 그 막 술병이 막 쌓여 있고 아이고. 하숙집에서 네.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 이러려면 학교 다니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서울 가서 네. 다시 입시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삼수로.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디자인과로 들어갔다가 그게 좀 적성에 안 맞으셨나 봐요. 그래서 흙작업으로 이제 다시 입시를 준비해서 조소를 했고 뭐 학력고사도 2번 떨어지고 수능 1세대로 이제 경원대로 붙었는데 네. 그 1994년도에 들어가셨대요. 그러면서 네. 막 응답하라 1994 얘기하면서 정말 추억을 떠올리셨겠다. 네. 그리고 뭐 그때는 8수형도 있었고 7수형 2명, 6수형 1명, 4수형 1명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호수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설마 대학을 8수까지나. 네, 그래서 뭐 3수 1명, 현역이 4명? 그때는 그렇게 여러 번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 들어가서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제가 조속과 힘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사실 자기는 뭐 영화 속의 장면이 연출될 줄 알았대요. 막 만들고 그런데 막 작업실 가니까 쓰레기고 막 맨날 술 마시고 작업실엔 쓰레기밖에 없고 그쵸?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뭐 워낙에 조각하는 공간이 좀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졸업 전시 할 때 네. 이제 계속 술 마시고 노시다가 군대 갔다 오고 뭐 그렇게 하면서 4학년 졸업 말에 졸업 전시를 해야 되니까 뭘 할까 하다가 또 너무 멀리서 찾지 않고 가까이서 찾아보자라는 생각에 네.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주제를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부모님이 좀 힘드셨는데 네. 부모님이 솜틀집을 하셨대요. 아기 때부터. 그래서 근데 솜틀집이 그래서 솜을 네. 그게 익숙한 재료로 본인한테 오신 거죠. 그래서 사형제인데 사형제 키울 때까지만 해도 이 솜틀집이 어느 정도 해서 먹고 살았는데 뭐 사양 사업이고 잘 안 되다 보니까 침대 생활하면 그렇게 두꺼운 이불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원도 좀 끊기고 그러면서 뭐 어쨌든 자기는 대학을 가서 뭐 다 컸으니까 친구들이랑 인테리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이제 수입을 조금씩 벌고 네 생활비 하고 학비도 쓰고 그랬는데 그때 4학년 졸업 전시할 때 좀 힘든 일이 있으셨대요. 네. 솜틀집을 일하시던 직원 형이 손가락이 솜틀에 들어가서 아이고. 절단된 사고가 2번이나 있어서 네. 그 비용으로 물어주시고 네. 그래서 집을 뭐 분양을 받았는데 그 치료비 다 주느라 1년 만에 또 집을 팔고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를 생각을 하게 됐대요. 네. 아버지가 요 근래에 힘들어하시고 좀 많이 기운도 약해지신 것 같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기 본인이 솜도 틀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니까 솜이 생각나고, 솜 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서 솜으로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솜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 아버지 조각상을 하고 밑은 아버지 모습으로 하고 위는 솜으로 변해가는 네. 아버지 모습을 작업을 하고 전시에 내놓고 이제 계속 좀 솜으로 작업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사진 중에 첫눈 오는 날이라는 작업이 있고 네. 이것도 저도 다 올려드려야겠네요. 네, 그 그냥 벤치하고 그 조명등 자전거에 눈이 이렇게 소복히 쌓여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다 솜으로 작업한 작업이고 굉장히 따뜻한 그러게 눈인데 느낌, 왠지 네, 따뜻해 따뜻한 보여요. 느낌, 네. 그리고 뻥이요라는 작업이 있는데 그 뻥튀기 팝콘 만드는 기계 옛날에 막 많이 맞아요. 네. 저도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도 좋아합니다. 네, 이 기계를 이렇게 터지는 순간 연기 나는 모습을 다 솜으로 한 작업이 있는데 네네. 역시나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네. 이런 작업들을 이것도 다 솜이군요. 네, 다 와. 솜으로 작업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시다가 이제 대학원 또 이제 계속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1학년 때는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학비를 내고 2학년 때부터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조교로 일하시면서 이제 작업을 계속 하셨는데 거의 뭐 학교에서 생활을 하셨다고요. 학교에서 텐트를 치고 네. 아이고. 실기실 네. 뭐 그때는 부모님도 부산에 내려가셔서 집도 없었고 뭐 형들한테 기댈 수도 없고 다 결혼한 형들한테 기댈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학교에서 작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생활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막 그때 얘기 들으면 막 너무 슬퍼서 눈물이 네, 앞을 가리고. 네, 그렇기도 한데 굉장히 좀 어렵게 진짜 작품 활동을 하셨군요. 대단하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공회전 제한 구역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이 그 사진 올려놨습니다. 한 번 더 이 봐주세요. 작품은 자동차 안에 있는 그 모터를 캐스팅을 해서 이제 뿜어 나오는 그 매연을 솜으로 또 네. 표현을 했는데요. 리얼해요, 되게. 네, 이 작품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한참 학교에서 잠자면서 작업을 할 때, 아는 동생이. 텐트 치면서 생활할 때. 네, 아는 동생이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동생이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길래, 그러면 도와줄 테니까, 차 엔진을 좀 구해달라. 달라고? 네,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동생분은 병으로 또 먼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 분이 준 거를 캐스팅 작업만 하는데 몇 개월이 걸려서 뒀다가 2009년도에 그걸 완성을 하셨다고. 캐스팅 작업이라고 하면 뭔가요? 그대로 본뜨는 거예요. 이걸 모양을 그대로 네. 본뜨는 걸 말하는데 그걸 작업을 다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할 때는 이미지가 안 들어와서 잘 몰랐는데 제가 작업을 다 일일이 찾아보고 나서 되게 작품 하나하나씩 보고 나서 네, 마음속으로 와닿더라고요. 네, 그리고 작가님이 가장 이제 이름을 알려지게 된 작업이 있는데 민들레 홀시데어라는 작업이에요. 역시나 사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작업은 코엑스 리빙 아트 페어라는 전시에서 네. 꽃을 주제로 큐레이터님이 아무거나 해보시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 작업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실에 가는 들길에 민들레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걸 보고 이거를 좀 크게 작업을 하면 이쁘겠다,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후 불면 날아가는 네. 씨앗 부분을 솜으로 하고 이제 그거를 이것도 솜이군요. 네, 그거를 지원금 1,000만 원 받아서 했는데 작업을 1m 50에서 7m 정도의 크기를 민들레가요? 네, 몽골이 이렇게 크기를 3개를 만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해요. 1,000만 원 중에서 네네.
그 활동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인건비도 들고. 그래서 이 민들레 홀시데어는 그 솜으로 하는 게 보관이랑 이동이 좀 어려워서 그 작업이 굉장히 그러니까 작업 형식이 좀 더 이동하기 편하고 다양해진 걸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작업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보실 수도 있고 이 작업이 굉장히 유명한 작업이거든요. 한번 봤다. 나 이거 본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그때 뭐 작업을 하시면서 뭐 정말 사채를 쓸 지경까지 카드를 계속 아이고. 생활을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냥 카드를 긁을 수밖에 없었던. 네, 생활도 하고 작업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다가 뭐 정말 사채까지 쓰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아는 잘 나가는 동생한테 돈을 빌려서 맡고 그래서 그 돈도 한 3년 지나서 다 갚고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고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빚을 다 탕감하셨지만은 네, 아니요 그 동생의 빚. 네, 그래서 그 작업도 그 돈이 아니었으면 작업도 못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러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작가님이 전시를 굉장히 진짜 1년에도 끊임없이 굉장히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전시를 하면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네. 그 지원금으로 이번 포스코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원금이 나오면 그 지원금으로 이전에 했던 그 빚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갚으면서 생활비 쓰면서 이런 것들을 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일을 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인테리어 알바도 많이 하시고 지금도요? 지금도 하시는지 지금 그러니까 작업을 이 당시에는 하셨군요. 네네. 민들레 홀시데어 만들 당시에는 그리고 그 고성의 공룡 엑스포 아세요? 네, 거기에 공룡들 조형물들도 작가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시고 그래서 뭐 진짜 돈이 생기면 갚고 그래서 이제는 2년 전에 모든 빚을 탕감하고 뭐 그런데 사실 작가들이 돈 이야기 하는 게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네. 뭐 큐레이터나 누구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누구든. 근데 특히 작가들은 예술이라는 게 맞아요. 니네들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작가님이 뭐 설치 비용, 작업 비용, 운송 비용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면 뭐 사실 돈 얘기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좀 그랬대요. 근데 뭐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작업을 그렇죠. 하는 게. 마찬가지. 그리고 당연하죠. 이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가 되더래요. 자기는 진짜 빚지면서 작업을 하는데 지원금을 당연히 줘야 되는 그 마땅한 돈인데 그 말조차 못하게 되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그러니까 뭐 비엔날레에서도 100만 원 줄 테니까 신작을 해달라 그러면 100만 원으로 신작이 나오지 않는군요. 운송비만 해도 25만 원 왕복 뭐 이렇게 드는데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안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알았다. 그러니까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이름이 있으니까 너 말고도 할 작가 줄 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좀 그쪽에서 그 섭하면 또 찾아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좀 작가님의 입지가 좋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백화점 전시도 하시고 뭐 많이 하시면서 지금은 조금 괜찮아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 중견 작가도 생활 자체가 중견 작가가 돼도 작품을 팔아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결혼을 못 하게 된다. 또 결혼도 쉬운 일이 아니고 돈도 많이 들게 되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얘기를 듣는데 저는 사실 이 작업을 계속 쭉 이어나가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는 좀 상황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에도 잠을 못 자는데 지금도 잠을 여전히 못 주무시고 작업을 계속 해서 약간
반복 보기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술가님도 또 비슷한 입장이다 보니까 더 네. 공감이 되고 눈물이 본인 일이니까 그래도 밤을 새면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열정에 진짜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정 말고 뭐 있나요? 근데 굉장히 또 유머러스 하시고 막 되게 재밌으세요. 쿨하시고 네. 또 사진도 흔쾌히 찍어주시고 네. 소녀님께서 예술가는 힘든 직업 같아요라고 해주셨네요. 오늘 또 재밌는 전시 술가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노동식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려움이었는데 또 작품 보는 것과 더불어서 작가에 대한 얘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술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곡도 술가님이 준비해 오신 곡인데 이승환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입니다.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